2025년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고알못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고양이를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새날 방송을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푸나님한테 혹시 강아지 데리고 가도 되냐,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동할 때마다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데 좀 괜찮으시면은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푸나님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행운이는 새날 초창기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가 방송할 때 바로 제 옆자리에서 가방 안에서 푸나님과 마차님과 저야 야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쿨쿨 잤죠. 맨 처음에 행운이를 데리고 새날 스튜디오에 갔을 때 하루를 만났는데 하루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행운이는 한 3kg 정도 되는 말티즈였으니까. 그래서 와, 나 고양이 실제로 처음 보는데 이렇게 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새날 스튜디오에 가서 만나는 하루를 볼 때마다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운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 하다가 리치를 입양했고 정말 고알못이다 보니 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뭘 좋아하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담이 엄마가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많이 옆에서 도움을 줬고요. 이제는 아직까지 1년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덧 하루보다 덩치가 더 커진 우리 리치는 저와 이제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력 봤더니 세계 고양이의 날, 달력이라기보다 막 여기저기 이제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니까 고양이한테 이거 사주십시오, 저거 사주십시오, 막 그런 광고가 확인이 돼서 오늘 고양이의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날씨 얘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입추가 되니까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 현재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선풍기조차 틀지 않고 창문 양쪽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7월 말경에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8월달 증시는요, 7월달보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질 것이다 라는 거였죠. 7월달은 맨 처음에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의심을 했던 장이었거든요. 막 사고 싶은데, 발을 담고 싶은데 3,000포인트가 넘어간 상태에서 3,100포인트까지 가니까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해서 이거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닐까? 내가 사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한 2,5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7월 달이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 플러스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지죠. 그럼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했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납니다.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패턴이라고 했죠. 지금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자기야, 투자자들아, 내 패턴을 좀 읽어봐. 마치 사이렌처럼 살살 꼬시는 거죠. 왜 제가 꼬신다고 표현을 했냐면
처음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 보여질 것이고 그렇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투자자들, 적극적이지 않았던 투자자들에게 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 하고 패턴을 보여줬는데 장중 아름다운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7월달 몇 번 그런 움직임을 보다 보니 그래 플러스로 시작했어? 장중에 하락했어? 에이, 다시 낙폭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8월 1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 검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8월 첫날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거를 세제 개혁안 때문에 그렇다. 양도세가 10억이니 50억이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쓰리는 이미 그 전부터 8월 달은 버라이어티 할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세제안이 1도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것보다는 8월 달에 7월보다는 버라이어티 할 움직임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보니 뉴욕 증시가 금요일 조정받을 거를 예상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다. 그리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8월 달 내내 7월보다는 훨씬 더 버라이어티한 장세를 겪게 되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7월 달과 다르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3,200포인트 회복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일단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장중에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후 2시 38분 현재 코스피는 3,202포인트, 3,200포인트를 지키냐 마느냐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확실히 7월 달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식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게 미래입니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반발자국 혹은 한 발자국이라도 미래에 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망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망을 토대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백발백중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가 원하는 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일단 시황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 나머지의 디테일한 매매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여유 있게만 매매를 하신다면 기다리실 줄 알고 무리하시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여전히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총량으로 한번 보자. 제가 꾸준히 저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저와 호흡을 맞추셔서 미쓰리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다면 지금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 과정에서 미쓰리가 어설프게 물타기를 시킨다든가 손절을 시킨다든가 이러지 않고 기다리신 만큼 무조건 수익을 낸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그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지언정 일단 매도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오랜 기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오히려 정말 하루에도 목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도 기다렸다가 짧게도 해봤다가 중간쯤도 해봤다가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나 주식 몇 년 동안 했는데 돈 벌었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들어갈 때가 저점이어야 되고 내가 팔고 나면 주식이 더 올라가는 꼴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거를 대충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나 이 돈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나 있지 내가 주식 샀는데 주가가 빠졌거든 아이 괜찮아 나 졸라 쿨한 사람이야 괜찮아 올라가겠지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올라갔어요 아이 괜찮아 주식 격언에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 나 어깨에서 팔았어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몇 년 동안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그냥 머릿속에 스스로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내가 사면 무조건 빠진다. 왜냐? 일명 세력들이 보고 있다가 어디서 듣보잡 같은 게 들어왔네. 저 뭐지? 하고 테스트를 하는 기간 동안이다 보니 내가 사면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럽니다. 매수 가격을 정해 드립니다만 요거 사면 빠집니다. 라고 제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도 저는 사실 초창기에는요. 멘탈이 관리가 안 돼서 매도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냥 안 보는 게 속편해.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증권사 다닐 땐 이런 미쓰리가 아니다 보니 매도한 다음에 거의 무조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를 보고 이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제가 판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따라서 매수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다? 진짜 고점이었던 거거든요. 워낙 그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매도한 다음에 맨 처음에는 관심 종목에서 지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관심 종목에서 지워도요. 주식은 결제가 3일이기 때문에 내 잔고에서 그 종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잔고에서 옆에서 계속 그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잔고 평가를 보죠. 여하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매수하면 빠질 수 있다. 내가 매도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굉장히 속이 막 그냥 쓰리고 아깝고 바보같이 조금만 더 있다 팔지 멍청아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거를 계속 멘탈 관리하면서 누그러뜨리면서 괜찮아 나는 수익 나서 매도했고 수익 나서 매도한 것만 해도 잘한 거고 이렇게 수익으로 매도한 사람이 또다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잘 또 들어가서 또 돈 벌면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어깨를 두들기고 멘탈을 관리하면서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매매할 때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매매하죠.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면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십니다. 물론 기다리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저놈같이나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같이 매매를 해본 결과 상대방 일명 고객이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막 불안해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증권사 근무했을 때 아이고 이주임 이거 왜 안 가? 이주임 이거 간다 그랬잖아. 막 그러면 제가 막 그 초조함이 저한테 막 전달돼 가지고 제가 너무 불안해 가지고요. 종목 교체를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종목 교체하면 판 종목이 올라가고 아유 그래 저분이 초조해하니까 내가 빨리 수익을 내드려야지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 또 다시 빠지는 일명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건방지고 재수없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돌을 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또 앞으로 10년이란 시간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아이폰을 켜고 녹음을 하면서 드는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이라기보다 더 확신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역시 시황 공부가 중요하구나. 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돈다방 미쓰리를 매일매일 방송하고 그 매일매일 방송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손으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분석하다 보니 이젠 시장이 보이고, 그 시장이 보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매매는 정말 껌인 거죠. 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 무리가 있는데, 하여튼 시황이 어려운 거지 매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8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뉴욕 증시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실 텐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멘탈,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 여러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자, 8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다우지수가 0.51% 하락, S&P 500이 0.08% 하락, 나스닥이 0.3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사항을 언급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따라서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22만 6천 명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메인이 될 만큼 큰 변화가 있는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1,000명이었는데 22만 1,000명보다는 5천 명 정도 많았다. 그러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30만 건 정도가 돼야지 아이고 미국 큰일 났네 한다고요. 그런데 30만 건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얼마나 가파르게 감소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7월달 소비자 기대 지수 설문조사인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달에 조사했을 때는 3.0이었는데 3.1%로 0.1% 상승했고요. 향후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전달에는 3.2였는데 전달 대비 0.3% 증가해서 2.9가 됐습니다. 아니죠. 2.6이었죠. 2.6이었는데 2.9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월에는 2.6이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2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 전분기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 결정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스티브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고요. 이 사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결을 같이 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사임했고 그 자리에다가 딱 앉혔습니다. 이 스티븐 밀런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책사라고 하고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옆에서 책사 노릇을 했으니 이 사람이 연준에 들어가면 금리 인하 하려고 노력하겠구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옆에는 쿠글러 연준 이사도 그래요.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12월까지 기준금리 75bp 인하 확률 53.2%,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할 확률 93%입니다. 어제 95%에서 소폭 다운됐어요. 자, 제가 7월 달보다 8월 달이 더 증시가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게 전개가 되고요.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벤트들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티븐 밀런이라는 사람을 연준에다가 꽂아 넣는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를 원할 것 같아.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게 8월입니다. 문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별로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죠. 물론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5년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늘었지만 그래도 이게 당장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어라고 확인할 만한 그런 공포스러운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고용 지표를 봤는데 금리가 지금 높아서 고용이 안 좋은 것 같아.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로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움직였다면 다음 주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FOMC 회의가 없는 8월 달은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다가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것이 발표가 되는데 요 녀석들이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하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응을 하겠죠. 7월 달은 그런 게 없었고 이미 7월 달은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다 보니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는 기간 동안 금리 인하를 원하는 힘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힘이 열심히 기싸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사이에서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7월 달보다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7월이 약간 만만하게 주식시장이 패턴을 보여줬다면 8월 달은 좀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아직까지 돈다방 미쓰리 7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8월 증시 분위기 지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의 강점이 이런 거죠. 시황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점. 그죠? 앞으로도 시황을 김치전 뒤집듯이 바로바로 뒤집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덥지만 여러분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